대한민국 중식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이자 흑백 요리사 투에서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준 진정한 요리사 호덕국 셰프. 오늘 여기 한국인 중 그와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해온 동료이자 스승의 진실을 말하기 위해 용기를 낸 한 남자가 있습니다. 22년 11개월인가 팔선 한국인 최장 경력자 김학찬 셰프. 오늘 저는 이 남자가 민머리로 살아가게 된 충격적인 배경과 함께 후덕죽 셰프가 만들어낸 팔선의 음식과 그간 어디에서도 밝힌 적 없는 후덕죽 셰프의 숨은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22년 11개월간 겪어온 후덕죽 셰프의 실상 그리고 뒷담화. 오늘의 3인칭 수업 주제 후덕죽 그리고 팔선. 헌정 영상이니까 우리 상무님이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김주방장 중화제육 김영찬이라고 합니다. 우연으로 만나 인연이 된 김주방장 셰프님. 안양에서 중화제육이라는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최근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제가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성공시대를 봤는데 후성부님이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조리사가 꿈이었으니까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었는데 저런 분이랑 일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대학교를 조리과로 진학을 하고 그분의 존재는 그냥 깜빡 잊고 있었죠. 한 달 정도 실습이 거의 끝나갈 때쯤에 상무님이 오셨어요. 끝나고 나서 할 계획이 있냐 뭐 계획이 있냐 물어보시길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와서 일해볼래?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봐. 그럼 아르바이트 시작하면 나중에 이제 직원도 되고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거야 하시더라고요. 2001년 9월 1일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팔선 같은 경우는 짜사기를 뺄 때 엄청 신경 써요. 큰 통에 물을 받아서 몇 분까지 매뉴얼화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사람이 하다 보니 약간의 오차는 날 수 있겠지만 최대한 매뉴얼을 지키려고 그러고 또 한 번 빼면은 지저분하니까 최대한 움직임을 빨리 해서 3번씩 해가지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드는 거 캐슈넛인데 매일 하는데도 기복이 심하고 잘 안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3, 4개월 정도 됐을 때 내가 이제 마스터했어 라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려워요 되게. 양장피 먼저 설명하자면 사실 양장피는 중국에 없는 요리예요. 한국식 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짜장면 같이. 해파리 무침이라고 양반 해저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약간 한국화된 것 같아요. 사실 없어요. 밑에 야채 같은 경우는 편차가 거의 안 나는데 위에 볶아 놓는 고기랑 야채들은 사람마다 기술 차이가 나니까 어떤 사람은 불맛이 좀 많이 날 수도 있고 덜 날 수도 있고 사람이다 보니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기복 차이가 좀 나는데 오늘은 아주 훌륭하네요. 어떤 날은 해삼 이제 물을 잘 갈아줬나 확인도 자주 하시는데 해삼을 불리는 과정이 며칠 걸려요. 해삼을 다 불려서 보관용 통을 냉장고 넣었는데 제가 잘못한 거죠. 며칠 물을 안 갈았더니 해삼이 많이 녹고 상품 질이 안 좋아졌어요. 우연치 않게 상무님이 또 점검차 주방 들러오시는데 보기식이 된 거예요. 욕이란 욕은 아주 엄청 먹었죠. 주방 관리하는 사람이 식자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 물도 제대로 안 갈고 이게 뭐냐고 이거 손님한테 줄 수 있겠냐고 몇 날 며칠 또 해산물 잘 갈았냐 그러길래 잘 갈았습니다. 또 며칠 후에 해산물 잘 갈았어? 예, 잘 갈았습니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오양장육은 저기 5가지 향이 들어간 소고기 조림이라 보시면 되는데 팔각, 계피, 정향, 회향, 그다음 산초가 주로 5향이라고 하는데 사실 5향분에는 그거 말고도 뭐 오렌지 껍질도 들어가고 생강도 들어가고 육두구라는 것도 들어가고 막 들어가긴 해요. 잡내 없이 만들어낸 건데 얘도 생각보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얘에 대해 에피소드가 있다면 봉지채 들어왔어요. 아롱사태랑 옆에 잡부이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사용을 쭉 하다가 상무님께서 한번 테이스팅 하셨는데 근데 형찬아 아롱사태가 왜 이 부위는 왜 이러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비싼 돈을 주더라도 좋은 물건을 해오게끔 해! 그걸 하길래 그게 안 돼. 저희가 쓰는 양도 많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해야죠. 제가 업체 한번 방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출장 약속을 잡고 아롱사태 큰 부위가 있으면 알사태, 아롱사태 뒷다리도 알사태, 아롱사태만 좋은 부위만 쓰는 거예요. 상무님 마음에 그게 들었던 것 같아요. 업무했던 게. 그래서 되게 쫀득쫀득하고 그래요. 흑백 요리사가 이제 티저 영상 떴을 때 되게 귀여우신 분이세요. 자랑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카톡으로 티저 영상 딱 보내셨어요. 상무님 저 미리 어저께 봤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출연한다고. 상무님이 그렇게 잘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 못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제가 이제 찬요리 책임자가 됐을 때가 있었어요. 저는 젊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넣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 상무님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넣으면 안 돼 이건 중식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상무님은 되게 클래식 하시는구나 아직 이제 더 이렇게 퓨전이라든가
더 변화에 좀 덜 하시구나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니시구나. 그때 말씀하셨던 게 팔선에 오시는 분들은 팔선에 중식다운 중식을 드시러 오시는 거지 퓨전되거나 다른 음식을 드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흑백요리사 봤는데 저게 상무님께서 모르셔서 안 하신 게 아니구나. 아시지만 자기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걸 그때도 알았지만 그걸 보면서 더 느끼게 됐어요. 부용게살을 그때 하셨잖아요. 네. 부용게살도 되게 어려운 요리예요. 이게 처음에 들어가는 계란 흰자에다가 생크림을 쳐가지고 기름에 튀기는 건데 온도가 너무 높으면 얘들이 뭉치고 색깔도 브라운 색깔이 나고 식감이 안 좋아져요. 근데 얘가 저온에서부터 천천히 올리면 방울방울처럼 몽글몽글하게 생겨요. 기름을 싹 빼가지고 볶는 건데 그 방울방울 몽글몽글하게 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잘못하면 팬에 다 붓고 너무 저온에 하면 기름을 다 먹고 너무 고온에 하면 질겨지고 뭉치고 색깔도 나니까. 부용이 연꽃을 말하는 건데 하얗고 보드랍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되게 먹었을 때 크리미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되게 철학이 담긴 게 뭐냐면 재료 손질 하나하나도 되게 세심히 하시고 정확하게 하신 게 뭐냐면 가니쉬 하나하나도 브로콜리가 들어왔으면 다음 메뉴에는 브로콜리를 안 넣으세요. 아니 가니쉬를 왜 두 번 세 번 쓰냐, 식자재 그렇게 많은데. 이게 꼭 중요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소스 하나하나도 겹치게 안 하세요. 메뉴 짜시는 거 보면 훌륭합니다. 처음에는 몰랐죠. 메뉴를 어떻게 왜 저렇게 짜시는 건가. 다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씹을 필요 없이 그냥 꿀떡 삼켜져 있는 식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긴 파라든가 마늘이 들어가게 되면 목이 걸려요. 정말 사소한 거 마늘 파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시는 분이시죠. 정리가 된 게 저희가 계승해서 팔선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고요. 불두장 육수가 되게 훌륭하거든요. 슴슴한데 하지만 자꾸 먹었을 때 간이 맞는 거예요. 처음 먹었을 때는 뭐야 슴슴하네 하지만 이게 첫 맛이 있고 피니쉬 맛이 있잖아요. 피니쉬 맛까지 고려하신 간이란 말이에요. 이걸 만약 첫 맛부터 짬뽕처럼 그렇게 지나면 먹을 때 짜고 물릴 거예요. 근데 슴슴하니까 마지막까지 피니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불두장 뭐 흔하게 스님들이 고무 쌌다가 담을 넘었다 그런 거 너무 흔한데 그거 말고 상무님 얘기로만 할게요. 저희가 육수를 노탕이라고 되게 진하고 사골국물처럼 뿌연 탕을 끓이고 그건 거기에 들어가는 육수가 있고 불두장 육수용으로 노게를 중심으로 해서 아침부터 4-5시간 해가지고 아주 진하게 뽑아내는 게 있어요. 이제 막내 육수 담당하는 그 분이 잘못 조작을 해가지고 육수가 잘 안 나왔어요. 화가 나셨죠. 기본이 육수인데 육수가 잘못되면 맛 자체가 다 안 나오는데 엄청 화가 나셨어요. 제일 비싼 거 이거 상탕이라도 써 해가지고 상탕으로 다 그날 쓴 적이 있었어요. 요리를 하다 보면 너가 나를 속일 수 있어. 손님도 속일 수 있어. 하지만 너는 못 속이잖아. 자기 음식에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음식 속이지 말라고. 훌륭한 요리사들 많지만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훌륭하냐 논외의 사람이에요. 그분은요. 훌륭한 스승님 밑에서 운 좋게 배웠던 거지 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누가 이게 너는 누구냐 할 것 같아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가 본 되게 인간적인 모습은 뭐였냐면 이건희 회장님 출장이었어요. 근데 메인 주방장이랑 저랑 가고 상무님께서는 행사 직전에 이제 개인으로 이제 오셨어요. 행사가 다 끝나고 이제 밖에서 계단에 이렇게 앉으셔서 담배를 이렇게 피시는데 상무님 저희가 정리하고 갈 테니까 얼른 먼저 가세요. 먼저 들어가세요 하니까 내가 어떻게 행사하고 상무님 회장님 드시는데 먼저 갈 수 있냐. 다 책임지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뒷모습을 봤는데 되게 짠하면서 인간적인 모습을 봤어요. 뭐 말로 좀 표현하기가 제가 말 주변이 없어서 좀 그렇지만 저분도 나랑 같은 조리사고 손님 응대하는데 최선을 다하는구나. 저렇게 높은 사람인데 손님 앞에서는 그냥 한 분의 그 서비스 마인드를 가진 훌륭한 조리사라는 거를 한 번 더 느꼈던 것 같아요. 되게 짠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상무님만 생각하면 되게 기복이 좀 있어서 뭐 말이 좀 어눌하거나 그럴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 담배 피는 뒷모습을 본 사람이 사실상 없겠죠. 몇 명 없겠죠. 저는 봤으니까. 그리고는 더 대단한 건 뭐냐면 호텔에서 금연 정책을 폈어요. 원래는 호텔 안에도 흡연실이 있었어요. 근데 담배 못 피게 하니까 저 밖에 가서 펴야 되니까 그 연세에 몇십 년 동안 담배 폈을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끊었어요. 야 대단하신 거예요 그거. 난 하루아침에 끊었다. 니들도 끊어라. 하루아침에 끊으셨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데 각자의 철학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입맛이 너무 다 다르니까 얘 입맛도 다르고 내 입맛도 다르지만 자기가 음식을 만들 때 소신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오늘 한 음식이 내일은 다르고 내일 한 음식이 모레도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자기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음식이 틀릴 수도 있겠죠. 누구한테 입맛이 안 맞을 수도 있겠고 그건 수정하면 되고 고치면 되는데 자기의 확고한 철학이 없으면 음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상무님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음식하라고 항상 강조하셨죠. 깐풍기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조리사의 스킬이 좀 필요해요. 정말 정확한 양의 소스를 넣어서 빠르게 불맛나게 잘 볶아내가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되게 어려워요. 물론 제 고향집이고 친정방송이니까 맛있겠죠. 훌륭할 겁니다. 하지만 되게 어려운 요리예요. 기복이 좀 있을 수 있는 요리예요. 탕수육은 튀김의 기복만 있다면 얘는 튀김의 기복에 소스 졸여지는 기복까지 생길 수 있으니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조리사가 이제 음식을 파는데 1,000원짜리 음식을 팔아가지고 900원어치 가치를 밖에 못하면 그거 사기꾼이지. 1,000원짜리 음식을 냈는데 1,000원짜리 음식 가치를 내면 장사꾼이고 1,000원짜리를 냈는데 1,100원짜리 가치를 냈으면 그때가 진정한 조리사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하려고 그러죠. 고기가 들어갈 수 있고 새우가 들어갈 수 있는데 팔상 같은 거 서열을 주로 해요. 얘는 제가 특별히 미리 주문해서 부탁한 거예요. 예, 메뉴 안 팔 거예요. 예. 어양 소양 가지요. 지금도 보시면 되게 윤기가 자르르르 흐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사천 지방 소스인데 중국 사람들한테 생선은 바다 생선이 아니에요. 민물 생선이 주예요. 왜냐면 대륙이니까 바닷가 사는 사람들이나 바다 생선 먹지 대부분이 민물 생선 먹는단 말이에요. 민물 생선의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는 흙내라든가 민물 생선 특유 냄새가 있으니까 새콤, 달콤, 시큼하게 해가지고 민물고기의 그 잡내를 없애려고 노력해서 어양 소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깨끗한 음식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때 흑백 요리사도 제가 얼추 봤지만 어양 당근 소양가지를 소양 새우를 깨끗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분이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명량이 처음 나왔을 때 막 천만 막 넘어가고 있을 때 보고 왔는데 상무님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적어도 난 저렇게 훌륭한 리더를 저는 거기에 이제 백병전한 사람 정도의 하나겠죠. 예. 아무것도 아닌 백병전한 사람 중에 한 명일 텐데 훌륭한 리더잖아요. 이제 상무님 이제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훌륭한 리더 한 명이 그렇게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얘기를 하길래 정말 오마주가 됐어요. 내가 어제 분명히 명량을 봤는데 형님도 명량을 보셨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들어주는데 자기가 이제 안에 들어간 생강향이 별로 안 좋나 봐요. 생강을 빼고 만들어 해줄 수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싸이 씨가 상무님이 잠깐 딴 데 계실 때였나 하여간 현장에 안 계실 때 그 딤섬장이 아니 못 해준다라고 했나 봐요. 근데 그 얘기를 나중에 상무님이 듣게 됐어요.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당장은 못 해줄 수 있지만 시간이 얼마 걸리니 그때까지 괜찮으시 기다릴 수 계시냐. 그게 얘기를 하는 게 요리사로서 서비스 마인드 하는 거지 거기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그 사람이 유명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유명이 아니더라도 일반 손님이어도 고기가 업장에 있고 모든 재료가 있는데 그걸 왜 못 해주냐. 시간이 걸리면 걸린다고 말씀드리고 오케이 하시면 해드리는 거지 안 해주는 게 말이 되냐. 엄청 노발대발 하셨어요. 내가 싸이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 손님인데 최선을 다해야지. 그때 미팅하면서 그분 손님 많이 났죠. 일반 육즙에 이렇게 줄이 나오잖아요. 네. 훌륭하게 잘 만든 겁니다. 80 초면인데 그 흑백 요리사에도 보면 상무님께서 라초면을 하세요. 원래는 저렇게 면을 살짝만 삶아가지고 정말 익든 안 익든 삶아서 전분기를 깨끗하게 털어낸 다음에 전 부치듯이 앞뒤를 지져면 지져진 부분은 크리스피하고 안에는 삶은 면의 식감을 가져서 두 가지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처음 드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맛이에요. 근데 저 소스를 만들 때 우리가 일명 알고 있는 짜장면 간이나 짬뽕처럼 간을 정확하게 하면 되게 짜져요. 왜냐면 면에 전 부치는 과정에서 수분이 많이 날아가서 기존 간보다 약간 약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면이랑 먹었을 때 밸런스가 맞아요. 굴탕면은 마늘이 좀 들어가면서 되게 마일드하지만 개운한 향을 내는, 개운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를 보통 많이 드세요. 짬뽕이 진하고 구수하다면 탕면은 마일드하지만 시원하게 하는 걸 중점을 하고 있죠. 둘 다 공존할 수 없으니까.
굴탕면도 일화가 있다면 뭐냐면 저쪽에 따로 별실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돌잔치라든가 뭐 칠순, 팔순 그런 거 할 수 있는 단체석이 있는데 거기 20-30명 들어가면 식사를 통일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연애였는데 그날 이제 홀 하시는 분이 센스를 발휘했죠. 지금 상무님이 굴이 너무 좋아서 굴탕면 상무님 안 드십니다 하니까 30명 그래 통일해!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상무님 파워가 장난 아니에요. 30명 다 통일해서 굴탕면 나간 적이 있었어요. 지금 황두장도 들어가고 미소된장도 같이 들어가서 춘장 맛과 된장 맛이 같이 어우러져 있죠. 그리고 아까 이제 짜사이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팔선 같은 경우는 뭐 굴소스랑 그런 것들이 다소 들어가긴 하지만 1차적인 조미료는 안 들어가요. 팔선 일할 때는 짜장면이 맛있는지 솔직히 몰랐어요. 처음에는 팔선 짜장면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뭐 그런가 했었는데 팔선 짜장면 먹다가 쉬는 날에 친구들이나 뭐 가족들이 가서 밖에서 짜장면 먹으면 팔선 짜장면이 맛있었던 거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미료 같은 것도 안 넣고 물론 굴소스는 들어가지만 팔선 짜장면 같은 경우는 거의 간짜장이에요. 소고기 몇 그램, 양파 몇 그램, 소스 몇 그램 정확하게 계량되어 있어서 대부분 비슷하게 나옵니다. 옛날에 일하는 동안에 당직 쏘고 그러면 짜장 소스가 남고 그러면 밥 비벼 먹어서 몰래 먹다가 그때 그랬잖아요. 상무님이 불도장 나온 타이밍에 왔다 갔다 하신다고 먹다 걸리면 얼른 치우죠. 아시지만 모른 척 해주세요. 모른 척. 저희 팔선 같은 경우는 메론을 1년 360을 써요. 제가 퇴사한 지 지금 한 1, 2년 돼서 현재 시스템이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다니면서 두 날 챙겼어요. 생신이랑 스승의 날 챙겼어요. 상무님이 과일을 아침마다 드세요. 먹으려고 먹는 게 아니라 당도 체크를 하시고 요새 과일은 뭐가 나왔는지 어떤 걸 하는지 드시는 게 체크인 거예요. 과일 지금 나가는 거 코스 나가는 과일을 썰어가지고 아침마다 매일 드려요. 그럼 드셔보시고 야 이건 좀 시다 달다 좀 바꿔야겠다든지 피드백 항상 주시죠. 그날은 좀 더 과일을 제 건 아니지만 풍성하게 커피랑 해서 상무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그럼 뭐, 또 챙겼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퇴사한 이유요? 퇴사한 이유 되게 개인적인 사라서 얘기를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때 계셨으면 좀 더 안 만들 수 있어요. 네, 저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누구나 욕심 있잖아요. 최고가 되고 싶었어요. 네, 최고 되고 싶었어요. 한국 사람 최초로 팔선 대장이 되고 싶었어요. 나는 될 거라 생각했고 왜냐면은 미팅 같은 걸 하면 상무님이 엄청 이뻐라 해주시니까 자주 칭찬해 주셨어요. 너 프로페셔널하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기쁘죠. 잘하려고 더 노력했고 저는 인차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 있어요. 뭐 많은 걸 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보기에 나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어느 순간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와이프는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뭐 제 인생이 제 인생이지만 가족도 같이 있는 거니까 그래? 그럼 뭐 회사 생활 하지 뭐. 엄청 힘들게 살았거든요. 옥탑방 살고 반집방 살면서 이제 모든 건 이제 계획대로 했는 것 중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포기한 것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됐거든요. 근데 인차지를 단 하루라도 제가 인차지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상황이 그럴 것 같더라고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길 원했지만 고향집을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팔선 인차지 셰프가 되는 게 꿈인데 나는 못할 것 같아. 평생을 있어도 이해가 갑니다. 죄송합니다. 그만큼 진짜 간절했으니까 이런 그런 게 좀 이해가 되겠어요. 내가 노력하고 왜 별개로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죠. 포기하고 그러면은 용머리는 안 되더라도 뱀머리라도 해보자 해서 장사하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가지고 싶었긴 했어요. 한국 사람 최초 발선 총무주방장 되고 싶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욕심쟁이죠. 쉽지 않아서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도 만족해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때 말했듯이 이제 계획을 짰지만 된 게 있고 안 된 게 안 되는 것처럼 다음 스텝 잘하면 되는 거죠. 뭐. 상무님 덕분에 아무것도 아닌 제가 그래도 밥 먹고 살 수 있고 어디 가서 상무님 제자입니다 라고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상무님. 중식당 얘기를 해도 다들 이제 문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뭐, 맞아. 저는 제가 사대문판지를 그 TV 보고 알았어요. 사람들은 이게 재밌으니까. 애월 밑에였는데 제 기억이 안 나요. 한 달 살기 하고 왔는데 또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어서 알바라도 해볼까 해가지고 당근 있길래 그 알바를 공고를 넣었는데 거기서 알바를 안 뽑아주더라고요. 최저시급인데 왜 안 뽑아주지? 궁금했었어요. 머리가 기르고 싶었어요. 지금 옛날 사진 있지만 머리 정말 막, 예, 막 이거 길어가지고 막 눈도 가리고 싶었어요. 제가 되게 엄청 곱슬이거든요. 근데 상무님이 머리 스타일을 되게 단정한 걸 좋아하세요. 지금 본인도 되게 단정하시잖아요. 주망보를 쓰니까 최대한 걸리지 않고 한번 길러보자. 그래서 좀 머리카락도 넣고 바르고 최대한 가려서 모자도 좀 바짝 눌러 쓰고 장발만큼 길렀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직원 식당에 방심하고 모자 벗고 갔는데 상무님 식사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정말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길래 다음날 바로 잘랐습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쳐다보시길래 바로 잘랐어요.